1990년 중후반에 나타나 2000년대를 휩쓸은 한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역경과 고난을 넘어서고 발전하고 도전하여 최고의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지금까지도 회자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는 모델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카르멘 카스. 오늘은 그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카르멘 카스는 1978년 9월 14일 에스토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카르멘 카스의 아버지는 체스 교사였는데 이는 카르멘 카스에게 좋은 영향을 줬으며 그녀가 체스를 좋아하는 계기가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큰 문제는 없었지만 카르멘 카스가 10대가 되는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련에 속해 있던 에스토니아가 1991년 구소련 붕괴의 영향을 받아 국가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1992년 당시 14살이었던 카르멘 카스는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밀라노 출신 모델 에이전시 직원에게 캐스팅되어 모델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역시 지금의 그녀의 명성과 마찬가지로 첫 시작부터 완벽한 성공을 하진 못합니다. 첫 시작은 실패라고 표현이 될 만큼 실패했으며 당시 14살에 캐스팅되어 밀라노로 갔던 카르멘 카스는 사실상 모델 일을 포기할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해 새로운 모험을 해야 할까 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능성과 미래를 믿은 카르멘 카스는 1996년 18살 때에 둥지를 옮겨 파리로 이사하게 됩니다. 카르멘 카스의 수는 완벽히 적중합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카르멘 카스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렇게 파리에서 활동을 시작한 카르멘 카스는 처음엔 런웨이에서는 볼 수 없었으나 1997년 9월 파리에서 샤넬의 런웨이에 섰으며 밀라노에서 베르사체의 런웨이에 서게 되며 큰 주목을 받습니다. 하이패션 모델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으며 뭔가 전형적인 클래식한 미인은 아니지만 그녀만이 가진 매력을 보여주는 것을 미디어와 관계자들은 그녀의 큰 장점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1997년 11월 첫 보그 커버를 장식하게 됩니다. 그 후로는 프랑스 보그 커버를 필두로 4대 보그인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보그 커버를 장식했으며 수많은 잡지의 커버를 장식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데뷔한 지젤 번천과 같이 차세대 슈퍼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튼 카르멘 카스는 카르멘 카스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인 마이클 코어스를 필두로 마크 제이콥스, 캘빈 클라인, 랄프 로렌, 돈나 카란 및 수많은 브랜드, 다양한 최고의 디자이너의 런웨이를 걸었으며 최고의 브랜드들의 러브콜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14살 때부터 모델로서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파리에 정착했으며 최고의 모델 바늘에 오르기 시작한 카르멘 카스는 2000년대에는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모델로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9년 크리스찬 디올이 첫 런칭한 자도르 양세의 메인 모델이 되는데 이때 금색으로 뒤덮인 배경과 액세서리 사이에서도 금보다 더 빛났던 카르멘 카스의 모습은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로 인해 수많은 대중들은 카르멘 카스를 머릿속으로 각인하게 됩니다. 2000년대가 시작함과 동시에 2000년 1월 지젤 번천과 함께 커버를 장식합니다. 이는 1980년대, 90년대를 지배한 빅6와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커버이기에 큰 화제성을 몰고 왔습니다. 2000년대는 카르멘 카스와 지젤 번천 이 둘이 모델계를 양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며 강렬한 이미지의 지젤 번천과 여리여리한 이미지의 카르멘 카스 이 상반되는 매력을 지닌 둘은 라이벌 구도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상당히 사이가 좋았으며 함께 여러 화보를 촬영하거나 함께 런웨이에 서는 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튼 2000년 11월 다시 한번 커버를 장식하는데 이때 보고 커버에서는 과연 누가 2000년 올해의 모델로 선정될 것인가 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때 커버에는 4명의 모델이 장식했는데 당시 최고의 주가를 달리던 모델들이 커버를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 VH1 보그 패션 어워드에서 카르멘 카스가 올해의 모델로 선정되었습니다. 최고의 커리어를 쌓아가던 그녀는 캘빈 클라인, 샤넬, 구찌, 돈나 카란, 디스케엇, 베르사체, 지방시, 펜디, 막스마라, 발렌티노, 입생로랑 등 최고의 런웨이를 걸었으며 그녀의 런웨이에서의 평가는 훌륭했습니다. 무엇보다 쇼에 대한 이해도와 디자이너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부분이 디자이너들과 관계자들이 인정하는 그녀만의 두드러진 특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굉장히 머리가 좋고 누구보다 영리하게 이해하고 표현하고 자신이 돋보이는 게 아닌 옷 그 자체가 돋보이며 쇼의 취지에 맞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없는 브랜드들의 러브콜을 쉴 틈 없이 받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2002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연봉을 받는 모델로 기록되었으며 2004년엔 런웨이당
20만 달러, 하나로 약 2억 7천만 원을 받으면서 런웨이에 서게 됩니다. 또한 연기에도 도전하게 되는데 에스토니아 자국에서 만든 영화에서 주연을 맡은 후 연기 활동을 지속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이력이 있는데 바로 2004년 2월 에스토니아의 정치 집단에 가입 후 에스토니아 의원으로 출마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선이 되지 않은 채 정치 활동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 체스 대회에도 참가했으며 에스토니아 체스 연맹 회장으로 8년간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독일 체스 그랜드마스터인 에릭 르브론과 만났으며 둘은 10년간 연인 사이로 지냅니다. 여튼 이 이후에도 역시나 모델로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2006년 카르멘 카스는 디스케어드, 마이클 코어스, 클로에와 계약을 체결했고 2007년 SS 시즌에만 10개의 캠페인이 예약되었을 정도로 최고의 수요를 자랑했으며 2008년은 열흘 동안 함께한 빅토리아 시크릿에서도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빅토리아 시크릿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 관계자들이 모델로서 기용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입니다. 글래머러스한 이미지와는 달랐기 때문에 빅토리아 시크릿 이미지에 맞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빅토리아 시크릿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빅토리아 시크릿에서 나름 성공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또한 이 이후로도 수많은 브랜드와 함께 했으며 런웨이에서 활동하는 모든 시간 동안에는 부정할 수 없는 최고의 자리에서 제일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코어스의 역사상 최고의 뮤즈라는 평가와 함께 마이클 코어스와 모델로서 활동하는 마지막까지 함께합니다. 2011년 뉴욕에서 마이클 코어스의 런웨이 클로징을 장식했으며 누구보다 마이클 코어스를 잘 표현했다고 일컬어지는 모델이었습니다. 또한 2012년 환상적인 라이벌 구도를 이뤘던 지젤 번청과 알렉산더 왕 런웨이에 서면서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들을 보며 수많은 대중들은 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던 그녀들의 퍼포먼스에 향수에 젖기도 했고 명불허전의 워킹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이후로는 이벤트 런웨이나 패션 행사, 잡지 커버와 화보, 인터뷰를 장식하며 모델로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근황은 인스타그램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르멘 카스는 큰 문제 없이 꾸준히 모델로서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0년대 모델 중 기억되고 있는 몇 안 되는 모델 카르멘 카스.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델로서의 모습을 앞으로도 꾸준히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녀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응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큰 힘이 됩니다. 키미반의 모델스였습니다.